거기서부터 들어갈 거고 시험 본 거 성적표는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돼서 아마 다음 주에 성적표 배부가 될 겁니다. 알고 있으시면 돼요. 알겠죠? 뭐야? 야, 너네는 왜 숙제 안 했어? 쟤는 한 장 남았다 그랬고 너네는 너는 같이 해봤어. 같이 했어. 아니, 저희 자습할 때. 그랬다. 오케이. 자, 한번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54쪽에 우리 오늘 대표형 3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해서 내세요. 알겠지? 숙제를 해야지 결국 니네 걸로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돼. 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시험 대비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너네 시험 대비는 3월 24일에 시작을 할 겁니다. 중간고사 대비 3월 24일 시작할 거예요. 지금으로 딱 정확하게 한 달 남았습니다. 5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한 5주 정도 뒤에 이제 시험 대비 시작을 한다는 소리고, 그럼 이거를 왜 굳이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으세요? 라는 표정을 짓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건지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기본 골자는 보강을 하지 않는답니다. 보충 없습니다. 정규 때 끝낼 겁니다. 너네 그동안에 했던 방식이랑 많이 다를 거예요. 나 원래 고등학교들은 보강을 거의 안 합니다. 보강을 안 해요. 애초에. 왜냐면은 시수 다른 학원은 2번밖에 안 해. 너네는 3번 하잖아. 클리닉 포함해서. 그래서 클리닉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 다른 학원은 클리닉이 없기 때문에 사실 3번이야. 니네는 90분씩 3번이거든요. 그럼 다른 학원 시수랑 똑같아서 나는 일부러 시수 똑같이 맞춰놔요. 그래서 일부러 똑같이 맞춰놓고 수업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야 내가 좀 여러 가지 좀 계산할 게 편해져서. 그래서 일부러 좀 시수를 맞춰놓고 가는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너네는 보강을 따로 잡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금요일에 2학년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 2학년이랑 같이 있는 그 시간에 이제 주간 테스트를 볼 예정입니다. 당연히 기준 점수, 컷 점수가 있어요. 컷 점수 미달이면 토요일날 중3이랑 같이 보강을 합니다. 컷 점수 미달이면은 보강을 합니다. 조교가 있을 거예요. 조교가 있을 거고, 그 조교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토요일날 불린다, 토요일날 불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때 오시면 바로 그냥 보충 문제 풀고 제2시험을 봅니다. 보충 문제를 풀고 제2시험을 보고 통과받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대비 들어가면 평소에 열심히 하세요. 시험 범위는 당연히 처음부터겠죠.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니까.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주간 테스트니까 매주 나가는 그 분량만큼만 시험을 볼 겁니다. 더 안 봐요.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매주 나가는 그 분량만큼만 주별 테스트로 해서 주간 테스트로 해서 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지금 하는 것도 열심히 하시되 지금 하는 것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기말고사 때 시험을 보니까 열심히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갔을 때 시험 대비 때 하게 되는 것들까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중간고사 점수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해 드릴 테니까. 알겠죠? 대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미리 얘기하자면 주간 테스트는요 객관식 없어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풀이를 보겠습니다. 풀이를 볼 거고, 그 풀이 없이 찍어서 맞춘 건 그냥 틀린 걸로 처리할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풀이 없이 찍어서 맞춘 건 틀린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가지고 기준 점수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수는 많지 않아요. 대신 문제수는 많지 않아요. 대신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시험 보는 거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조금 어렵거나요. 일부러 좀 어려운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번 시험 대비 때는.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 니네는 해도 될 것 같아. 그래, 너네는 해도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어려운 것들을 많이 다룰 겁니다. 시험 대비 때. 당연히 거기에 다뤘던 내용들에 맞춰서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리뷰 코스는 어차피 공통인데 그 리뷰 코스 공통 중에서도 일부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도 너네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풀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부터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존의 것도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지금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대비는 미리겠다. 3월 24일부터. 다시 뭐냐면 알아서 빼놓으라는 소리입니다. 스케줄을. 알았죠? 본인이 호출될 것 같다 싶으시면은 미리 스케줄 알아서 빼놓으세요. 토요일날. 알겠지? 응? 그거는 당연히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주간 테스트는 첫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주부터.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지? 응. 자, 그래도 니네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는 덜 빡세죠? 왜? 중학교 때는 맨날 그래도 토요일 날 아침에 해가지고 저녁에 갔자며. 그거보다 낫잖아. 그렇게까지만
응? 아침에 와서 맨날 막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한 오후 한 4시 5시에 가고 막 그랬다며. 저희는 그 다음에 그치? 그러니까. 응.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니네 안 그래도 토요일날 국어 영어 다 보강 잡는다고 하더만. 응. 어차피 국어 영어 보강 겁나 잡는데요. 수학에서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소리입니다. 대신 평소에 하세요. 알겠니? 대신 평소에 좀 하세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4쪽이 대표형 3번이고 얘가 제일 어려워요. 지금 얘가 제일 어렵습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얘가 제일 어렵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그날에도 좀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얘가 일단 제일 어려우니까 이거 먼저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거 먼저 좀 하나하나 풀어보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4차 방정식의 4개의 근의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합니다. 우린 저기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더하기 델타 제곱 이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짤 보게 되면은 어쨌든 4차 방정식을 풀어서 얘를 어쨌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답을 찾고 싶어요.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더니 얘가 현재 간단합니까? 아니면 조금 복잡합니까? 복잡하죠. 왜? 그치, 이거는 현재 인수분해가 안 된 거야. 더하기 16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전혀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으니까 결국 뭐 해주는 게 필요하냐면 인수분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니까 결국 이 식을 뭐 해주는 게 필요할 거예요? 어쨌든 이거 일단 우리는 뭐 해주고 싶어지냐면 일단은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일단 눈물을 너무 많이 머금고 일단은 전개를 좀 해봐야 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다항식을 조금 전개를 좀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다항식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전개를 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다닥 잡아가지고 다 알아서 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저거를 보는 순간 몇 개씩 묶어서 전개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아. 지금은 왠지 2개씩 묶어서 전개를 해본 다음에 그 2개씩 나오면 항세개가 있겠지. 그 3개들을 다시 한 번 더 전개를 해주면서 우리가 풀 것 같죠. 그래서 전개를 하고 싶은데 그 전개를 할 때 우리는 몇 개씩 묶을 거냐면 우리는 다항식을 2개씩 묶어서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항식을 2개씩 묶어서 전개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4가지 이제 이렇게 전개를 하겠다는 것 자체도 어쨌든 최대한 시간을 좀 줄여서 가볍게 풀겠다는 게 지금 나의 목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다항식을 2개씩 묶어서 전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봐봐. 만약에 얘네들을 묶고 얘네들을 묶어보면 어쨌든 얘가 2차 1차 상수가 나오죠. 됐나 여기까지는요? 뭐 얘네들을 묶고 얘네들을 묶어도 2차 1차 상수가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요렇게 묶어도 2차 1차 상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랬더니 특정 케이스에 대해선 오히려 겹치는 걸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잘 한번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좀 그렇냐면 얘네들이 좀 그렇죠. 얘네들. 그러고 얘네들. 이렇게 묶었을 때.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2개씩 묶어서 전개를 해봐야지 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조합을 해봐. 근데 쟤네들을 좀 저렇게 해서 나는 x-1과 x 더하기 2 곱한 거. 그 다음에 우린 저기에서 또 쟤네들 조합을 해서 만약에 내가 x-3과 그 다음에 x 더하기 4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있는 저기 있는 연두색과 파란색을 각각 전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전개를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얘네들을 좀 전개를 해보니까 얘가 그래서 몇 차까지 완벽하게 똑같냐면 그래서 얘가 이렇게 x제곱 그래서 더하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서 얘를 좀 전개를 해봤어요. 그래서 얘도 혹시 몰라서 그래도 얘도 좀 전개를 해봤더니 얘가 현재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래서 얘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가 되었죠.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1차적으로 좀 잡아놨더니 결국 누구랑 누구를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냐면 여기 있었던 2차랑 1차를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르게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다항식을 묶어서 전개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해봤더니 특정한 케이스에 대해서 2차, 1차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자, 그럼 우린 이미 알지? 이렇게 똑같은 게 나왔으면 얘네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게 나왔으면 얘네들 뭐 해줘도 돼요? 그치, 이렇게 똑같은 게 나왔으면은 이럴 때 우린 얘네들을 치환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치환을 해가지고 식을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하지. 그래서 이건 약간 치환의 냄새를 좀 맡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치환하는 근거는 딱 어디까지만 맞추면 되냐면 물론 상수항이 맞을 때도 있어요. 1차는 절대 안 맞는데 상수항이 맞을 때도 있어요. 대신 우리는 확실한 건 이 상수항들의 조합을 이용해서 어쨌든 우리가 치환할 수 있는 건덕지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항을 최대한 간단하게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환을 하는 이유 자체도 결국 우리는 항의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의 개수를 축소합니다. 그래서 항의 개수를 축소를 해서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그래서 항의 개수를 줄여.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항의 개수를 축소를 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결국 뭐가 되냐면 결국 이렇게 줄이는 이유 자체도 하나야. 이렇게 줄이는 이유 자체도 바로 뭐 때문에 줄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걸 줄여요. 그러면 식 전개가 조금 더 수월해지죠.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항의 개수를 축소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식의 전개를 쉽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의 전개를 쉽게 만들어주는 게 나의 목표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때는 오히려 몇 차까지만 신경을 쓰면 되냐면 1차까지만 좀 신경을 쓰기만 하면 되더래.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보통은 1차 쪽에 맞추니까 그래서 얘들은 상수항들의 합에 주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상수항들의 합이 똑같아지는 그 순간에만 다시 한 번 더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됐어요? 됐어요? 진서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그래서 쟤네들을 묶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저기 있는 저 식이 그래서 나는 x제곱 더하기 x-2에 난 여기는 x제곱 더하기 x-12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16을 한 게 0이 되었다가 나왔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줄 수 있냐면 여기 있었던 얘 밑줄 x제곱 더하기 x를 나는 지금부터 하나의 단항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게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t로 얘네들도 마찬가지 t로 즉 여기 있는 다항식을 한 문자로 치환을 하면서 따라서 나는 여기 그래서 t-2와 그 다음에 여기는 t-12와 그 다음에 거기에 16을 더해준 게 0이래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럼 얘네들을 좀 한번 전개를 좀 해보게 되면은 전개하는 그 순간 얘네들은 몇 차식이 되냐면 2차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저기 있는 2차식을 풀어주는 게 돼. 그래서 여기 있는 t제곱 마이너스 14t에 그 다음에 더하기 24 더하기 16이니까 더하기 40이 되었고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었냐면 0이 되었다. 즉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게 우리 최종 결론이다. 라는 것까지 잡아주시기만 하면은 답 나왔습니다. 이게 다야.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건데 얘네가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얘네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이건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이거 돼요. 14.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t-10과 그래서 t-4 얘가 그래서 0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t의 값이 두 개다 라고 나와줄 수는 있겠는데요. 이렇게 찾아줄 수는 있겠는데요. 여기 잘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나는 지금부터 새로 갑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쭉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서 봐도 되잖아. 그래서 얘들 올려보게 된다면 그래서 우린 여기는 얘가 그래서 t-10과 그 다음에 여기는 t-4가 그래서 0이 되었대 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주목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주목하게 되면서 그럼 우린 여기 있는 t에 다시 한 번 더 잡아줍니다. 그때 여기 있는 t를 찾는 게 우리 목표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x를 찾는 게 나의 목표입니까? 근이라 그랬으니까 근은 x야 아니면 t야? 그렇지. 여기 근 동그라미 치고 나는 현재 여기서 x를 찾는 게 목표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쟤네들을 x로 다시 한 번 더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대해서 그래서 얘를 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냐면 x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이해됐니? 그래서 얘네들을 x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 그래서 우린 저기 있는 t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누가 들어오게 될 거냐면 저기 치환했던 친구. 그래서 우린 여기는 x제곱 더하기 x가 저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10과 그 다음 저기서도 마찬가지 t 대신에 그 다음 여기는 x제곱 더하기 x가 들어오죠. 거기에 누구를 빼주면 되냐면은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4 합니다. 그때 얘네들을 계산해 준 게 0.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는 저 2차 방정식들 두 개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풀겠죠. 아니면 뭐 저기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근의 공식이라도 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근을 찾아준 게 저기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한다.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잡았을 때 저기는 저 식의 근을 찾아.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식의 근을 찾아요. 즉 여기 있는 해를 찾았을 때 그 해가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델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오히려 지금 너네에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내가 너네한테 하나 질문을 할 거는 바로 이건데 그럼 여기에서 내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찾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시작은? 상관은 없지. 어차피 방정식은 완벽하게 주어졌고 알파, 베타, 델타, 감마를 찾아서 각각 제곱해서 더해줘도 상관은 없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을걸? 왜? 이거 인수분해 돼요?
이게 인수분해 돼요? 안 되죠? 얘 현재 인수분해가 전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왜? 얘 아무리 곱해서 10 되는데 빼서 1 되는 건 없어. 곱해서 10 되는 숫자들 중에선. 그렇다고 해서 곱해서 4 되는 것 중에서 빼서 1 되는 것도 마찬가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전혀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인수분해 자체는요. No matter what, not should, no 이렇게 된 거예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없어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알파 베타를 찾으려면 근해 공식을 써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뭔진 몰라도 얘가 나올 것 같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확실하게 제가 나올 것 같죠. 그럼 저렇게 나오는 친구들을 제곱해서 풀래? 할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조금 똑똑해집시다. 그럼 조금만 더 이제 약간 좀 꼼수를 발휘할 건데, 그럼 여기 꼼수들은요, 여기 각각의 방정식을 보세요. 얘랑 얘가 있습니다. 둘 다 몇 차 방정식 되시겠습니까?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최대 몇 개밖에 없습니까? 2개죠. 실근이도 허근이도 다 합쳐봤자 2개밖에 안 되죠. 그럼 여기에서 얘가 현재 근이 2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이 2개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근이 몇 개 나오냐면 2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근이 어차피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인데 그 중에서 2개만을 얘, 2개를 얘 이렇게 잡아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근 2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나왔다라고 치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감마랑 델타가 나왔다라고 치면 오히려 얘네들이 조금 더 눈에 보여야 돼요. 왜? 여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밑줄 한번 그어보고, 여기 있는 델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얘네들을 밑줄을 그어보게 된다면, 쟤네들은 왠지 뭐 가지고 장난친 거냐면 저기 있는 저 근 가지고만 장난을 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있는 근 가지고 장난을 쳤으니까 결국 우리는 뭐 해주는 게 필요할 거냐면 여기 근의 관계만 잘 잡아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니? 근데 이거랑 뭔가 좀 비스무리하게 생겨먹은 애들끼리예요. 결국 뭐야? 여기서 나왔던 근 2개 그냥 제곱해서 나온 거고, 여기 있는 근 2개 제곱해서 나온 거밖에 지나잖아요. 이거 왠지 곱셈공식의 변형 냄새가 진하게 나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근이 잡혀졌을 때 여기서 이제 답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린 저기에서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감마 제곱 더하기 델타 제곱이 어쨌든 곱셈공식의 변형 냄새가 진하게 나니까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서 얘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었고, 거기에 우리는 감마 플러스 델타 제곱에 결국 얘네들을 곱한 거의 2배니까 여기는 2 감마 델타가 되었죠. 그때 얘네들을 또 뭐 해준 거냐면 더해준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또 뭐 해줄 수 있냐면 더해세요 라고 하고 얘랑 좀 연결을 지었더니 얘랑 연결되면 이게 바로 뭐야? 그냥 근의 합, 근의 곱이에요. 여기도 근의 합, 근의 곱이었던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근 2개 나왔고 여기서 근 2개 나왔는데 어차피 2차 방정식이야. 그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정도는 어차피 근계관을 이용해서 바로 찾을 수 있죠. 됐니? 그래서 근계관을 이용해서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뭐 하면 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라는 게 여기 최종 결론입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의 합이죠. 지금 이제 두근의 합이죠.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두근의 합은 몇 차분의 몇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 두근의 합은 몇 차분의 몇 차? 그치? 2차분의 1차야? 아니면 마이너스 2차분의 1차야? 마이너스 2차분의 1차니까 여기는 그래서 플러스 1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치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에 얘 두근의 곱이 된다고요. 그럼 두근의 곱은 몇 차분의 몇 차가 되었으니 그쵸 2차분의 상수지. 그럼 2차분의 상수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0이지.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곱해준 것이 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돼요? 조금 일부러 너네는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궁금하면 어제 다른 학원에서 찍었던 거 봐. 다른 학원에서 찍은 거는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엄청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설명하는 느낌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해시키는 데는 그게 완전히 좀 특효 역이라서 좀 자세히 설명했거든. 거기는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해요.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긴 하는데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뭔가 좀 더 이렇게 풀어 들어가긴 했어요. 물론 앞에 한 15분 정도는 패스하셔도 돼요. 앞에 15분 정도는 너네랑 똑같은 소리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패스하셔도 돼요. 알겠니? 유튜브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공짜니까요. 공짜니까 보시려면 보셔도 돼요. 근데 이거 보고 이해했으면 그냥 이거 보고 끝내.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자 그럼 여기 그러면 감마 플러스 델타는 여기 있는 두 번째 방정식에서 나왔던 두근의 합이죠. 그럼 여기 두근의 합을 찾아봐. 또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의 또 제곱에 두근의 곱은요 이번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쵸? 2차분의 상수. 여기 2차분의 상수 마이너스 4지?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에 결국 마이너스 4가 되었대.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 1. 거기에서 우린 뭐 더할 거냐면 20 더할 거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거기에 우린 더하기 얼마가 될 거냐면 4이 8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면은 정답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더하십시오. 정답 그래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정답 얼마? 그쵸. 정답 그래서 30입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정답은 30이래요.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겠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옆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3-1번에 1번부터 쭉 한번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3-1의 1번부터 풀어보세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156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여기 156쪽에 대표형 4번 있는데 이 대표형 4번을 하나 풀려면 좀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 좀 대원칙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대원칙 같은 게 하나 있으니까 그 대원칙 같은 거를 먼저 좀 같이 한번 보고 그 대원칙에 관련된 것들을 좀 풀어서 다시 한번 더 좀 생각을 해보면 되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두 개로 나뉠 거예요. 케이스가 두 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텐데 그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풀면 되겠는가 라는 거를 좀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아마 여기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좀 풀어드리자면 그래서 이런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는 첫 번째 방법 일단 공통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서 그래서 공통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하나 해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좀 확인해 볼 거냐면 여기 그나마 겹치는 게 다 보여요. 뭐가 겹쳐질까? 얘네 그나마 다 둘 다 똑같이 겹치는 게 하나 보이긴 해. 야, 이걸 어제 다른 학원에도 똑같이 물어봤는데 애들이 똑같이 질문을 대답 못하던데 너네도 과연 너네는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뭐가 겹쳐요? 뭐가? 아니에요. 야, 그렇게 단순한 걸 물어보지 않아요. 겹친다고 똑같다고. 여기 하나만 봤을 때 똑같이 겹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흐흐. 잘 보세요. 얘 x 4제곱 뭐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누가 겹쳤어? 그래. x제곱을 지원해보세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이런 거 잡아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x 4제곱이 x제곱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x제곱의 제곱이니까 다시 한번 뭐 하냐면 여기는 x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인수분해할 때도 얘기했을 거야. 그때 그 x제곱을 t 어떤 1차식으로 치환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x제곱을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t로 치환을 하는 순간 얘는 제곱 뭐 1차 상수니까 얘가 그래서 몇 차 방정식이 되냐면 이렇게 치환을 하다 보면 얘가 결국 몇 차 방정식이 될 거냐면 얘가 결국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건데 그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나는 지금부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어떤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생기는데 그 2차 방정식 첫 번째는 뭐 할 수 있냐면 인수분해가 가능은 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뭐가 가능한 경우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다면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생긴다는 소리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랑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이 두 개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여기 인수분해가 되는 거 있죠. 그때 여기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 1번 경우예요. 그리고 2번 경우가 인수분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대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방정식을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럼 이거 풀 때랑 이거 풀 때랑 방법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구별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구별을 하면서 봐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건 2번이야. 그리고 좀 더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건 당연히 2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이 조금 더 어려우니까 거기를 같이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을 보게 되면 나는 저기 있는 제 x제곱을 그래서 바꿉니다. 왜? x 4제곱 자체가 저기 있는 제가 저기 있는 제 x제곱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x제곱의 제곱에서 우린 누구를 빼줄 거냐면 여기 있었던 얘.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x제곱을 그대로 뺍니다. 그래서 x제곱을 그대로 빼고 거기에 누구를 또 뺄 거냐면 6을 뺄 거야. 그때 얘가 0이라고 잡아놨을 때 여기에서 나는 지금부터 보인단 말이야. 누가 여기 있는 x제곱이 t라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제곱이 t라고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그래서 얘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얘 방정식을 새로 바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t에 대한 방정식이 되니까 여기 있는 t제곱에서 우리는 t를 빼고 거기서 6을 뺐을 때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거 보여주면 되냐면 0 된다는 거 보여주면 돼요. 이랬더니 얘가 현재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랬더니 얘가 현재 인수분해가 잘 되는 상태네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괄호로 오게 되면서 얘가 그래서 우리는 t 마이너스 얼마냐면 3이랑 그 다음에 t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2가 되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우리는 t 값이 현재 몇 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t 값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나오게 되는 그 t값을 하나하나 써주기만 하면은 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t값 두 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t가 그래서 3이 되거나 그 다음에 t가 그래서 누가 될 수도 있냐면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건 여기 있는 t값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는 x를 찾는 거예요? x를 찾는 게 최종적인 목표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x를 찾는 게 최종적인 목표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t를 뭐로 다시 한 번 더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그 마지막 내용이에요? x제곱으로 돌려야 돼. 그래서 얘를 다시 x제곱에 대해서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t 대신에 우리는 여기는 x제곱이 넘어오고 여기 있는 t 대신에도 마찬가지 x제곱이 넘어와요. 그때 우리는 첫 번째 건 그래서 x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 찾아주면 되냐면 3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제곱했더니 뭐 되는 거 찾아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2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답 나와요. 왜? 제곱해서 3 되는 거는 쉬워. 뭐랑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제곱해서 3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x가 결국은 누구랑 누가 될 거냐면 루트 3도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3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x가 2개 그래서 풀마 루트 3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뀌는 거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것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2가 되는 거는 두 개밖에 없지. 뭐랑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그렇지. 복소수 i를 챙겨와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얘 바뀌게 되면 얘가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2의 풀마지. 얘가 결국 뭐예요? 얘 마이너스는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i로.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루트 2i도 되고 그래서 누구도 가능하다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2i. 얘네 둘도 다 된다라는 겁니다. 해가 이렇게 4개 나와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4개인데 허수범위 인정해요? 이미 인정했는데.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먼저 얘기를 했다.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좀 가볍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기본 골자, 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기본 다음 문제가 좀 많이 중요한데 그럼 여기도 같이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거는 여기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은 0이다요. 그래서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치환을 먼저 하세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치환을 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뭐의 제곱이 되냐면 똑같이 그래서 x 4제곱은 x제곱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x제곱의 제곱 요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x제곱의 제곱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괄호 들어갔을 때 얘가 그래서 누가 되냐면 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x제곱이 들어오고 거기에 누구 더해주면 되냐면 1 더해주면 돼. 얘가 0이래잖아.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맞춰놨을 때 또 x제곱이 치환이 된다 그랬다며. 그럼 치환을 해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x제곱을 우리는 또 t로 치환을 해봐. 그랬더니 얘가 치환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방정식 자체가 얘가 그러면 여기 있었던 얘 t제곱에다가 t 더해주고 1 더했습니다.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냐면 얘가 0 되는 거 보여주래요. 이랬더니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야 돼요. 왜? 얘 인수분해 안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뭐 무리하게 뭐 만들어버릴 수 있긴 한데 얘를 뭐 t를 뭐 i에 대해서 정리하고 얘 무조건 하면 얘 허근 나오니까 i에 대해서 정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할 수는 있겠다만 그렇게 할래? 이거 치환하는 거 자체도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전제 하에 간 건데 그럼 이거를 i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거기에 만약에 루트 나와버리면 루트 i? 본 적 없죠. 이중번호거든요. 그런 거 본 적이 없지. 다시 한번 뭐예요? 얘는 저렇게 푸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푸는 게 목표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현재 푸는 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됐으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는 일단은 눈물을 먹고 일단은 뭐를 좀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남은 거 두 개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먼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자면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봤을 때 잘 봐. 그래서 여기서 나는 식을 지금부터 한쪽으로 묶겠습니다. 그러니까 묶겠다는 거는 한쪽으로 다시 한 번 더 몰겠다는 거고 그럼 한쪽으로 몰겠다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괄호랑 이렇게 괄호에 합이 0이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때 여기 앞에 모는 건 몇 차 몇 차만 몰아주면 되냐면 그때 여기 앞에 몰리는 거 있죠. 그때 여기 앞에 몰리는 걸 우리는 4차 그리고 우리는 상수를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싹다 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4차 항의계수가 현재 1이었으니까 여기는 x 4제곱과 그 다음에 상수가 더하기 1이었죠. 그래서 더하기 1. 이거를 그대로 몰아주세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몇 차만 딱 지금 현재 가져오면 되냐면은요. 유일하게 지금 현재 챙겨오지 않았던 2차 항의 계수를 우리는 지금부터 저쪽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x제곱이 이렇게 끌려와요. 응? 그럼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럼 이렇게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어요. Why? 라고 한다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단순해요. 의외로. 단순하거든? 왜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있는 유일하게 2차만 남겨놨다는 건 얘네 현재 제곱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소리고 얘도 어떻게 조작하면은 제곱이 돼. 다시 한 번 뭐야? 이거 합차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현재 목표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다시 한 번 뭐예요? 합차 만들겠다는 소리고 그러면 여기는 합차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결국 누구를 쓰겠다는 거냐면 여기 4차 상수 있죠. 여기 4차항과 상수항 있지. 그때 여기는 4차항과 상수항을 이용해서 나는 결국 뭘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냐면 이거. 결국 나는 여기는 완전 제곱식을 좀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저기 완전 제곱식을 만들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뭐예요? 얘네들을 제곱하기 전에 숫자들 2개 곱해준 거에 2배 해준 거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를 해주면서 우리가 여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 뒤에 뭔가 빠지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뺀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게 하나야 아니면 2개야? 저렇게 만들어지는 게 하나야 2개야? 그게 2개라는 게 다 가장 큰 단점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2개야. 그게 차이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얘 제곱하기 전에 숫자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제곱하기 전에 숫자가 1이죠. 거기에 2배한 거를 갖다 쓰는데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건 더하기도 되지만 누구도 같이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되지만 뭐도 된다고요? 빼기 즉 마이너스도 된다. 이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빨간색이 내 맘대로 더했기 때문에 더한 거는 그대로 빼줘야 됩니까? 안 빼줘야 됩니까? 더한 거는 그러니까 그대로 빼줘야 돼? 안 빼줘야 돼? 빼줘야 돼요. 더한 건 그대로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를 줬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그래서 얘가 그래서 2x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구체적으로 판단합시다. 그게 그 다음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를 구체적으로 판단합시다. 이게 바로 그 다음인데 그럼 여기 있는 그 다음 얘네들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여기 같이 한번 잘 보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때 여기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결국 뭐냐면 케이스 2개로 나눈다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케이스 그게 바로 어떤 케이스냐면 저기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게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1로 이렇게 묶였을 때입니다.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여기 x제곱이 있었을 때 우린 더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2x제곱을 더해줘야 됩니까? 빼줘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그렇지. 줬으면 빼야지. 더했으면 빼야지.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케이스를 봅니다. 그럼 2번 케이스는요. 여기는 x 4제곱에서 결국 마이너스가 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뒤에 있는 건 x제곱인데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x제곱이 붙었으니까 뒤에 있는 그거는 더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뒤에 있는 거는 여기선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는 2x제곱을 더해서 지금부터 잘 한번 보세요. 그럼 얘네들을 지금부터 정리할 수 있겠지. 일부는. 그래서 얘들 좀 정리를 해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있는 어떤 식의 제곱이 되었는 거 그 중에서 합차가 되는 게 뭔지를 판단하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얘는 뭐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그쵸?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쵸? 앞에 거 제곱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거기서 얘네들 빼면은 마이너스 모제곱이 돼요. 얘네들 빼면은 마이너스 모제곱 그쵸?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여기까지는 됐죠? 밑에 거 계산하게 되면 얘는 현재 x제곱에서 1을 뺀 거의 전체 제곱이고 거기서 우린 얘네들을 더하니까 몇 x제곱이 되냐면 3x제곱을 더해주는 게 됩니다. 자 위에 거 아래 거에서 합차되는 것만 찾아주면 됩니다. 사실 둘 다 되긴 하는데 허수의 범위에서 합차가 안 되는 거 하나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허수의 범위에서 합차가 안 되는 거 누구야? 2번? 허수의 범위에서 합차가 되는 거는 1번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우리는 여기서 1번만 챙겨오면 돼. 얘는 허수 범위에서 얘기를 하니까 얘는 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얘를 버린다. 얘만 챙긴다. 이렇게 돼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 준 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쟤네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는 게 돼요. 그래서 쟤네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그래서 얘가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저기 뒤에 거 x죠? 왜? 여기 있는 요 x제곱이라는 것 자체를 잘 보게 된다면 얘는 그냥 뭐의 전체 제곱이냐면 여기 있었던 x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x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x제곱 더하기 1에서 x를 또 뭐 할 수도 있냐면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합차로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면서 내림차순 정리 좀 할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랑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합니다. 그때 얘가 0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돼. 즉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곱한 게 0이 되었습니다. 하나 보여주게 되면은 답이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답 나와요. 왜? 여기에서 x값 찾으면 되고 여기에서 x값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각각의 x값들을 찾아주는 게 나의 목표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답을 내주면 된다 이거야. 근데 얘네 둘 다 봤더니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무슨 공식이라도 써야 된다라는 거야.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됐으니까 근해 공식이라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얘는 이렇게. 그래서 x. 그래서 얘 그러면 얘 아쉽게도 홀수입니다. 그러니까 2차의 계수의 2배. 2분의 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러니까 얘 제곱이니까 1에서 2를 곱한 거에 4배 마이너스 4. 이거 계산해 주는 게 첫 번째 방정식의 해죠. 그래서 2분의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i야.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거 풀어주게 되면 얘는 그래서 x를 구하게 되면 얘는 그래서 2분의 우리는 1창이 계수에 마이너스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우리는 여기 가운데 제곱이니까 1제곱이에요. 거기서 2를 곱한 거에 4배를 빼주면 되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다시 한 번 더 계산하면 얘가 그래서 2분의 여기 얘가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똑같이 뭐가 되냐면 이거 된다. 얘네 둘이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이 정해지는데 여기까지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고 2번이고 봤을 때 당연히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건 2번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당연히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2번이 훨씬 더 잘 나오고요. 1번은 쉬우니까 가볍게 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우리 한 문제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 시간 좀 갖도록 합시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미리 얘기하자면 여기 한 문제 좀 미리 풀어가지고 오세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풀어드릴 건데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좀 풀어드리는 거 그거 하나만 좀 풀어드릴 건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160쪽에 8번. 안 어렵거든요. 의외로. 160쪽에 8번. 많이 안 어렵거든요. 이거 체크해놔.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풀어드리겠습니다. 160쪽에 8번.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60에 8번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좀 풀어드릴 테니까 이거는 지금은 그냥 저런 게 이때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꼭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건 꼭 풀어오세요. 알겠어? 알겠어? 쟤 놀랐다. 경민이 놀랐다. 내가 꼭 할 때 놀랐지 너. 너 놀랐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옆에 그래서 대표형 1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61쪽 들어가도록 할게요. 161쪽에 저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 방정식을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방정식에 조금 주목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이 방정식을 잘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약간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보이기는 합니다. 바로 뭐가 보이냐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잘 보면은 그래도 눈치라는 빠른 사람들은 눈치 빠른 사람들은 뭐가 보여요. 쟤 잘 한번 째려볼래? 뭐가 보이니? 뭐가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아무도 못 찾습니다. 왜? 뭔가 없어 보여요. 솔직히 얘기해서.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뭔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는 앞에 봐봤자 힌트 되는 거 없어. 앞에 봐봤자 힌트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이 문제 자체적으로 봐야 돼. 이 문제 자체적으로만 보시면 여기에서 대신 힌트가 좀 있는 건 이렇게 던져보면 너네가 잘 찾는다. 얘랑 계수 같은 거 찾아보세요. 어디 있게? x 내제곱과 계수가 같은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차수 말고 계수가 같은 거. 저기 맨 끝에 1이랑 계수가 같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x 세제곱이랑 계수 같은 거 찾아보세요. 누구 있어요? 그치, 마이너스 5x예요. 다시 한번 뭐예요?
개수 같은 애들이 양 끝에 붙어 있습니다. 2차만 유일하게 혼자입니다. 솔로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2차만 솔로죠. 그러면 왠지 개수 같은 애들끼리 묶어버리고 싶다라는 게 우리 내용이니까 그럼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하나로 묶어줘도 됩니다. 맞아 틀려요? 맞지? 그래서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x 4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묶을 거고 얘네들 마이너스 5로 묶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로 묶게 되면서 얘가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x로 다시 한 번 더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계산할 거냐면 마이너스 4 x제곱을 잡아놨을 때 얘가 0이 됩니다. 그때 여기에서 유일하게 주어져 있는 요 친구가 있는데 얘가 현재 상수가 되면 뭐라도 좀 풀리는 게 생길 것 같죠. 그래서 얘를 좀 우리를 상수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상수로 바꿔주겠다는 건 저기 뒤에 있는 거 누구를 나눠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지? 얘네 현재 x제곱을 나눠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이니까 그래서 x제곱을 양변에다가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어차피 나눠봤자 0이 될 거고 왼쪽 거는 식이 좀 바뀌겠죠.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제곱을 x제곱으로 나누면 되고 1도 x제곱으로 나누면 됩니다. x세제곱도 x제곱으로 나누면 되고 x도 x제곱분의 1로 나누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싹 다 바꿔주게 되면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그래서 x4제곱을 x제곱으로 나눕니다. x 몇 제곱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x2제곱 남았고 그 다음에 1도 x제곱으로 나누면 그래서 더하기 뭐분의 뭐가 돼요? 그치? x제곱분의 1이 되죠? 이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가 5가 나왔을 때 x세제곱도 x제곱으로 나눴죠. 그럼 누구만 남게 되고요. 그래서 그치? x 남았고 거기에 우리는 x도 x제곱분의 1로 나누게 되면 더하기 뭐분의 뭐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쵸? x분의 1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얼마냐면 4. 이렇게 되었을 때 얘가 0이 된대. 이거 보여주면 돼요. 이랬더니 우리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좀 보여야 돼. 왜? 이거 잘 보면은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됐니? 그러면 이게 바로 뭔데? 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잡아놨을 때 얘가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과 뒤에 거 제곱이 나오긴 하죠. 근데 여기에는 얘네들을 곱한 거의 2배가 추가적으로 생겼으니까 안 생겼으니까 생겼으니까 그 추가적으로 생긴 거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지. 그래서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까지 가주기만 하면 마이너스 2까지 가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식이 다시 한 번 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 그래서 우린 여기는 x 더하기 x분의 1이 있는데 얘 전체 제곱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5에 우리는 x 더하기 x분의 1을 하고 거기에 마이너스 4 빼기 2니까 마이너스 6이죠.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0이 되었대 라고 딱 했더니 이제부터 보여요. 뭐가? 치환할 게.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바꾸시면 됩니다. 누구 바꿀래?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x 더하기 x분의 1을 그래서 t로 바꿔보고 싶죠? 바꾸시면 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보게 된다면 따라서 식이 좀 더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이 0이 되는 하나의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요. 저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얘네 지금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아니면 안 되니까요? 되니까 그럼 얘네 인수분해를 다시 한 번 더 해주게 되면 원하고자 하는 정답이 나올 거다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올 거다.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끝난다. 그래서 우리 얘네 인수분해 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t-6과 t 더하기 1이 그래서 0이 된다 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서 t 값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려볼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거 다시 한 번 더 올려보게 되면 얘가 그래서 t-6과 그 다음에 여기는 t 더하기 1이 그래서 0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어차피 t 값 찾는 거야? x 값 찾는 거야? x 값 찾는 게 나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다시 하면 t를 뭐로 다시 한 번 더 되돌릴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요. x로 다시 한 번 더 되돌릴 필요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t를 x로 되돌려.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x 더하기 x분의 1의 대안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6을 해준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는 x에다가 x분의 1을 더하고 거기에 누구 더해주기만 하면 되냐면 플러스 1을 하십시오. 그랬을 때 얘네들을 잡아놨을 때 얘가 그래서 0이 되니까 분모에 있는 누구를 다 없애버리는 게 좋겠어요. 보아하니 x 다 없애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양변에 다 누구를 곱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x를 다 곱할 거고 그래서 식 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 2차식 2개 나오죠.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 정리하면은 그래서 얘가 그래서 x제곱에 얘 내림차수 정리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랑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 둘 다 어차피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도 써가지고 답을 구하라고요. 어차피 방정식을 풀라니까. 뭐를 이용해서라도 구하라고? 방정식을 풀라는 건 그는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뭐를 이용해서라도 찾아야겠어? 근해 공식이라도 써.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위에 거, 앞에 거, 즉 얘부터 쓰게 되면 얘는 짝수죠. 그럼 짝수 근해 공식 그대로 쓰면 되니까 2차 항의 계수 1분의 1. 얘 마이너스 붙인 거에 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얘 6의 반이죠. 그래서 우리는 3.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이야. 즉 그냥 앞에 붙어 있는 숫자를 제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둘을 곱한 거를 그냥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3 풀마 루트 8입니다. 루트 8은 몇 루트 몇이에요? 바꿔주게 되면 몇 루트 몇이죠? 루트 8은요? 2루트 2죠? 그래서 우리는 3 풀마 2루트 2가 됩니다. 이게 1번 답.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답은 이렇게 되고 그럼 2번 답도 마찬가지 얘 근해 공식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2차 항의 계수 1분의 아니죠? 왜? 여기가 현재 홀수니까 여기에 2배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2분의 결국 여기 1차 항의 계수의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1 풀마 그때 우리는 얘 제곱이니까 그냥 1에서 2를 곱한 거에 4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답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만 바꿔주면 되겠네. 얘 루트 마이너스 3이죠? 됐나요? 이거 뭐라고요? 그치. 이거 마이너스는 i로 바뀌니까 그래서 루트 3i로 바꿔주기만 하면 답 나오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재 나눠드릴 건데 1-3번 잠깐만 펴보세요. 뒷페이지 넘기면. 뒤에 162쪽에 1-3번 봐. 1-3번 문제가 좀 너네한테 가혹해요. 너네가 지금 현재 못 풀어요. 지금 배운 걸로는. 그래서 문제를 좀 바꿀 거예요. 이게 바뀐 문제예요. 요걸로 푸시면 돼요. 1-3번은. 알겠지? 그러니까 개정판에는 저게 문제가 바뀌어 있는데 니네가 초판이라서 문제가 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 1-3번 아예 저거 프린트로 바꾸시면 돼요. 그렇다고 지금 가위랑 풀을 꺼내서 지금 붙이라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붙이세요. 알겠죠? 집에 가서서 붙이세요. 충분히 사이즈 똑같아요. 똑같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라서 붙이면 될 겁니다. 사이즈 일부러 맞춰놨어요. 알겠니? 일부러 거기 내가 교재에 그거 수정 보내는 그 문제가 수정돼 있어. 그 수정돼 있는 문제 그대로 그 간격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잘라서 붙이면은 그대로 딱 들어갈 거예요. 알겠냐? 대신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4-1번 그리고 여기 1-1번 위주로 먼저 풀고 시간 나오면 쭉 푸세요. 알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정식은 그래도 웬만한 거.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 저까지 3, 4차 방정식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은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게 교육과정이 그래요. 너네 교육과정이 그래. 왜 그러냐면은요. 여기 지금 이제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잘 봐라.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이제 대표형 2부터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냥 진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이제 배우는 거고 여기 1까지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풀이법인데 솔직히 여기 있는 것도 솔직히 얘기하자면 안 나올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근데 왜 해주냐면 모르잖아. 너네가 지금 현재 개정교육과정 첫 해예요. 지금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어떤 것만 지금 현재 다루라고 돼 있냐면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다루세요라고 돼 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다루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교육과정이에요. 현재는 그래. 됐니? 근데 교과서도 그게 어느 정도 반영돼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이런 건 다 안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뭐 대칭형으로 만들어 놓고 인수분해 해석하는 거니까. 이런 건 다 안 나온다는 소리거든. 원래는 교육과정 해설서에 따르면. 근데 너네 개정교육과정 첫 해인데 니네 학교 선생님이 특히 사립은 그래도 뭐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눈치 짝박 챙기면은 동상고는 일단 교육과정 안 지켜요. 니네 교육과정은 개나 져버렸기 때문에 그냥 문제집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내더라고. 진서야 그러니까 너는 해야 돼. 너는 해야 돼. 그냥 문제집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버리더라고. 근데 1위는 모르잖아요. 너네가 어떤 선생님이 넘어오시는지 어떤 선생님이 하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간 좀 재봐야 돼. 그 간을 재는 거 보통 중간고사까지는 봐야 되거든. 그래서 중간고사 볼 때까지는 그냥 다 해드릴 거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몇 개 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너네 선생님이 너무 교육과정 너무 충실하게 잘 따른다. 그러면은 뺄 거예요. 몇 개는. 그건 이제 의외로 리뷰 코스에서 오히려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낼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여기를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고등학교는 중학교랑 다르게 항상 기억은 하셔야 되는 게 항상 학교에서 한 것만 나오진 않아요. 안 한 것도 나와요. 문제집이 있다는 하나만으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시중 문제집이 좀 과한 게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시중 문제집이 과한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교재를 만든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시중 문제집이 과한 게 너무 많아. 과해. 그러니까 알면 도움은 되는 건 맞는데 안 물어보는 것까지 좀 많이 실어놓은 게 꽤 많아요. 생각보다. 됐니? 그래서 안 물어보는 것까지 굳이 너네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교육과정에 없는 것들까지. 그런 것들까지 굳이 배울 필요는 없잖아. 이 교재는 그나마 교육과정에 있는 것만 하는 거고요. 너네 프린트에 있는 것도 교육과정에 있는 거에 플러스 조금 알파예요. 내가 배운 것만 넣어주니까. 됐니? 근데 그 와중에서도 지금 여기 단어는요. 빠지는 게 더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빠지는 게 조금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간 좀 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다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아마 인수분해를 이용하든 아니면 그냥 풀든 이리 풀든 저리 풀든 그냥 확실한 건 3, 4차 방정식을 푸는 건 딱 요 정도 선이 마지노선이다 라는 것까지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연립방정식도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다 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됐니?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냥 인수분해를 가지고 푸는 거야. 인수분해로 풀리는 것들만 어차피 다룰 거니까. 인수분해로 안 풀리는 거는 애초에 다루지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로 안 풀리는 거는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2차 방정식이 켤레근을 갖고 얘가 허수를 갖는 거는 다룬다. 그건 복소수를 배우기 때문에. 듣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다루는데 3, 4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를 크게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잖아.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내가 풀어준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다 인수분해로 우여곡절로 풀리거든요. 그치? 꾸역꾸역 어떻게 만들어서 보게 되면 다 인수분해로 풀리지 않아요? 그치? 일부러 인수분해로 다루는 거, 인수분해로 풀리는 것만 지금 이제 다룬 거잖아요. 결국 뭐냐면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왜냐면 인수분해라는 범주를 크게 잡아버리면 돼. 알겠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여기 대표형 2부터 그래서 좀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 대표형 2부터는 내용이 조금 쉬워요. 그래도. 근데 2번은 쉽고 3번은 조금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간단하게 볼 거고 3번에 조금 치중을 해서 아마 오늘 여기까지만 볼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볼 것 같아요. 그럼 얘랑 얘는 다음 시간에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은 다음 시간에 보고 일단 여기 2번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우린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2는 0이다라고 주어졌는데 여기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건 얘 한 뭐를 줬어요? 근 동그라미. 자, 그럼 여기서 근 줬습니다. 근. 그러면 다른 말로 해줘. 그럼 해. 근. 얘네들의 공통점 딱 한마디야. 이거 딱 한 글자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해. 근. 결론적으로 얘들은 뭘 다룬 거예요?
x값, 즉 우리는 어떤 문자 하나의 값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그는 여기는 x의 값이라고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우리는 어떤 방정식을 다시 한 번 더 적어보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을. 그때 우린 여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2는 0이다라고 잡았는데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의 x값을 준 거고 그 x의 값이 지금 이제 얼마라는 소리냐면 2란 소리야. 이런 얘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좀 풀어 쓰자면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건 당연히 여기 있는 x들한테 그대로 다 대입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렇게 툭툭툭툭툭 넣는 게 돼? 안 돼? 되겠지. 그래서 여기 x에다가도 툭, 여기 x에다가도 툭, 여기 x에다가도 툭 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게 답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2 집어넣는 순간 얘는 그래서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은 얼마? 8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8에서 결국 우리는 3 곱하기 2의 제곱은 4네요. 그럼 3, 4 얼마? 그치 12가 되었고 거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몇 a가 되었냐면은요. 그래서 마이너스 몇 a까지 되었고요. 그치 우리는 a 곱하기 2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되었고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얼마 해주면 되냐면 더하기 2 해주면 되겠지. 얘가 그래서 0이 돼. 이거 보여주면 끝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2a만 넘기면 되고 상수들만 다시 한 번 더 계산하게 되면 결국 여기 있는 2a가 나왔을 때 얘가 우리는 마이너스 12 더하기 10이죠. 그러니까 얘 계산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a값 나오게 됩니다. a가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그치 a가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첫 번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나왔으면 우리는 저기 있는 나머지 두 근은 당연히 찾을 수가 있는 상태 아니면 없는 상태?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머지 두 근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나머지 두 근을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에 a 대신에 마이너스 1 들어오니까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 이렇게 잡아놨을 때 자 우리 이제부터 조금 재밌는 거 하나 좀 보여줄 테니까 여기 같이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 왜 지금 현재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 거냐면 그럼 여기 조리제법 이용해서 나머지 두 근을 찾을 건데 그럼 나머지 조리제법 쓰려면 어차피 우리 여기 x값 찾아야지. 근데 이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여기 왼쪽 시계값이 얼마가 되는 거 찾아주면 돼. 0 되는 거 찾아주면 되지. 근데 이 해, 즉 여기 있는 요 근이라는 게 가리키는 바가 또 있죠. 그럼 이 근이 가리키는 거는 결국 여기서 x값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x값은 솔직히 얘기해봐. 어떤 x값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이 x는 어떤 x야? 이 x는 어떤 x일까요? 이 방정식의 근이래.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의 또 다른 말은 뭐겠어? 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 무한 도돌림표 될 것 같으면 내가 그냥 정답을 얘기하고.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진서, 뭘 것 같아? 여기 있는 요 x값을 줬다는 것 자체가 이 x값이 가리키는 의미가 뭘까요? 오! 오! 그게 답인데? 결국 뭐야? 예? 0 만들어주는 숫자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 해 찾으려면 어쨌든 여기서 0 되는 거 찾아주려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 그냥 끌고 오면 돼? 이 그냥 끌고 오면 돼요. 다시 한번 뭐야? 얘 해줬다는 건 그냥 저 숫자 가지고 그냥 조리제법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 굳이 1부터 넣을 필요는 없다고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게 힌트야.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2 집어넣어서 그냥 조리제법 쓰시면 돼요. 2차 방정식 만드는 거 쉬우니까.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줬는데 여기서 1부터 일일이 집어넣고 있다. 속 터진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시간 줄여 이런 데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거 시간 줄이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맞죠? 끝. 이렇게 됐네요. 그럼 야무지게 답 나왔어요. 얘 드디어 면역됐다. 내가 이런 뻘짓거리를 해도 이제 드디어 웃질 않네요. 그치? 잘 적응했어. 경민이 왜 뿌듯해? 야, 경민이 잘 적응해서 하니까 경민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제가 또 뭘 도도한 척하고 있어. 뭐 도도한 여자야? 응, 도도한 여자야? 도도한 여자? 차가운 도시녀예요? 도시녀야? 그래, 도시녀지. 인천에 살잖아. 도시녀는 맞잖아. 그치? 인천도 도시잖아요? 대도시잖아요? 그쵸? 도시녀는 맞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반응 되게 재밌지 않아? 약간 놀리는 맛이 있어요. 약간 가끔 놀리는 맛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되게 재미없는 게 진서야. 진서는 놀리는 맛이 없어요. 지우는 모르겠어. 넌 놀리는 맛이 없어. 넌 약간 반응을 이렇게 딱 해서 내가 이렇게 뭐 하나 던지면 진서는 그냥 홍홍 끝이야. 오호 왜 어디서 감탄하는 건지 아니면 얘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반응이 변하는 게 없어 쟤는. 얘도 은근 맛집이야. 얘 은근 맛집이에요. 가름이 은근 맛집이에요. 근데 가름이는 조금 아껴두고 있는 맛집이고 가야지. 나만 알고 싶은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숨겨두는 맛집이라고 있어요. 약간 눈물샘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 건드렸다 진짜 터지는 맛집이고 여기는 그냥 재밌어요. 여기는 그냥 놀리는 맛이 있어요. 꼭 아니 나는 왜 꼭 학원들마다 수업을 하고 있으면 꼭 놀림을 할 수 있는 맛집들이 왜 한 명씩은 꼭 있는지 모르겠어 반에. 왜? 야 고2반도 은근 맛집이 있어요. 고2도 맛집이 있고 고3은 맛집이 많아요. 고3은 맛집이 천국이에요. 중3도 의외로 맛집들이 있어요. 놀리는 맛집이 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학원도 고1이 맛집이 좀 있어요. 다른 학원 고1도 좀 맛집이 있어요. 근데 거긴 너무 여자애들이 많아서 잘못 놀렸다간 진짜 내가 사회적으로 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13명인데 여자가 10명이야. 13명 여자가 10명이야 거긴. 여기 4명 중에 여자가 3명.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네. 나 이번 고1은 왜 이렇게 성비가 극악이야? 아니 다 여자야. 저쪽도 여자고 이쪽도 여자예요. 여자 반에 남자 조금씩 껴있는 정도야. 의외로 그래서 진서가 힘을 못 쓰나? 진서가 그래서 힘을 못 발휘하나? 친구가 없어서? 남자애들이 없어가지고 좀 그러나? 야 친구 만들어 와. 친구를 새로 사귀어 와. 그럼 되잖아. 그쵸? 친구를 잘 어떻게 해서 데려와 봐. 너도 약간 영역 확장을 해봐. 그럼 너도 약간 좀 학원 다니는 맛이 좀 생기지 않겠어? 봐봐 맛집이 아니에요. 봐봐 저거를 받아들이잖아. 맛집이 아니에요. 저렇게 내 걸으면은 재미가 없지. 응?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개수 가져오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그래서 0이 됩니다. 즉 여기서 어차피 그는 얘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두 구는 여기서 나오겠지. 됐나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나머지 두 구는요 그냥 여기서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보아하니? 또 안 되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만 참 잘 들고 왔죠. 그쵸?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인수분해가 또 안 되니까 얘 그냥 뭐로 풀어주면 되냐면 근해 공식으로 푸세요. 됐냐?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풀게 되면 저기 2차항의 개수의 2배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모는 2분의죠. 그래서 저기 1차항의 개수의 마이너스니까 1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에 4배 그러니까 더하기 4 해주면 되겠네요. 이게 정답이네.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찾아주게 되면은 답. 그래서 정답은 2분의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 풀마 루트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5가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찾아주면 되겠고 다음 대표형 3번을 보고 넘어가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이거는 약간 원칙만 좀 잘 알고 있으면 의외로 좀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 여기는 좀 잘 주목해서 같이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자, 우리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때 이 3차 방정식이 결국 뭐를 좀 가졌으면 좋겠대요? 중근이야. 자, 그럼 여기 중근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어쨌든 제가 중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니까 그럼 그 중근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래? 라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은요. 원래 근의 개수가 몇 개 나오게 되니까요. 원래는 3개가 나오겠지. 여기는 이제 3차니까 3개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요 최고차항의 차수만큼 근의 개수가 만들어진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인수분해 하게 되면 이렇게 3개가 나온단 소리야. 그때 얘가 0이 된다라는 요 3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 중근을 가졌다 그랬죠. 그럼 중근을 가졌다는 건 여기에 대해서 겹치는 게 생겼다야 생기지 않았다야? 생겼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겹치는 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겹치는 게 이렇게 겹쳐도 돼요. 그치? 이렇게 겹치는 것도 돼야 안 돼요? 되지? 이렇게 겹치는 것까지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순서는 어디서 겹치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겹치는 게 있었다. 이거 하나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다 됐죠? 그럼 이제 다 왔어요. 그러면 어쨌든 잘 보시면 얘를 봤을 때 얘네들은 각각 다 1차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뭐는 하나 가지고 있을 거냐면 무조건 얘는 실근이라는 거 하나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일단 실근이라는 거 하나는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럼 우린 여기에서 뭐에 집중을 할 거냐면 오히려 실근 하나에 집중을 좀 해보자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오히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내 실근 하나에 좀 집중을 해보고 그래서 뭐야? 일단 여기 0 되는 거부터 일단 찾아놓고 가볼래?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된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근이 겹쳤다는 건 여기서 두 개가 겹치는 게 나왔다. 즉 다시 하면 우리는 얘가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겹쳤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나오게 되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 완전 제곱식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얘 0 만들어주는 것부터 찾는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조금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 잘 봐. 그럼 여기 0 만들어주는 거를 찾으려면 어쨌든 1부터 다 일일이 대입해 봐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1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다 대입을 해봤는데 오히려 1 넣었더니 얘는 0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1로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항의 계수 1, 2차항의 계수가 없었고 1차가 3k-1이 나왔고 상수가 마이너스 3k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는 인수분해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로 조리제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내리면 1, 곱하면은 1, 더하면은 1, 곱하면은 1, 그래서 더하면 3k가 되었고 곱하면 플러스 3k가 되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0이 됩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더니 끝나네요. 왜? 여기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x-1이 잡혔고 저기 있는 제가 그래서 우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k가 그래서 0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나와요. 자, 그럼 요렇게 나왔을 때 얘가 1차식 하나와 그 다음에 여기 2차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중근을 갖게 하는 첫 번째는 당연히 얘 자체가 뭘 가져도 돼요? 얘 자체가 뭐가 돼도 돼? 얘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된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첫 번째 케이스는 얘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다. 다시 하면 얘 자체가 뭐를 갖는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냐면 저기는 2차식 자체가 무슨 근 갖는다? 얘가 결국은 중근 갖는다. 이거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국 중근 갖는데 하나만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럼 중근을 갖게 해주는 식이 무슨 식이야? 무슨 식으로 판단해? 중근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식으로 판단하면 돼? 그치? 판별식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고 1차항의 계수의 제곱에서 가니까 얘 현재 1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1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3k에다가 4배를 한 12k를 뺍니다. 얘가 중근을 갖는데 즉 얘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 돼요? 그치? 첫 번째는 얘가 그래서 0 되면 된대요. 그럼 얘가 넘어갔을 때 나오게 되는 따라서 여기는 12k가 그래서 1이 되면 되니까 그래서 k 나오네요. 그래서 k는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12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이것만 나오진 않아요. 왜? 다른 두 근을 가지긴 하는데 그 두 근 중에 하나가 얘랑 겹쳐도 되니까 안 되니까. 되니까요. 다시 한번 뭐예요? 여기서 나오게 되는 두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저기 있는 제 x에 1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기 있는 2차 방정식에 x 대신에 1을 넣어서 우리 여기는 1 더하기 1 더하기 3k가 됐거든. 근데 얘가 오히려 뭐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냐면 해. 즉 얘가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여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여기는 3k가 그래서 얼마가 될 수 있냐면 넘어가.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몇 분의 몇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마이너스 3분의 2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k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정답 그래서 k 두 개.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뒤에 3-3번이랑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그 문제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고 우리는 목요일날 봅시다. 고생했어요. 목요일날 봅시다.